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월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는 예정됐던 협의회마저 연기가 됐습니다. 인천시 신봉훈 소통협력과는 상생협의회는 지하상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 지하상가 조례, 과연 이 상생협의회가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유재홍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1월 31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 지하도상가 개정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있던 인천 인현 지하도상가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까스로 구제 내용을 받았는데 개정 내용을 좀 짚어주시지요. 네, 지난 1월에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17년 동안 불법 상태였던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시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일단락됐다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점포에 대한 전대, 양도, 양수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지 기간에 대한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뒀고요. 또 기존의 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당초에는 없었지만 시의회와 시 간의 제의 과정을 통해서 지하도 상가 연합회의 요구에 따라서 앞으로 상가 활성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와 그리고 또 지하도 상가 연합회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서 지하도 상가를 운영, 관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관계 법령,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반발이 심한 부분이 유예 기간인데요. 조례안 부칙으로 양도, 양수 전대 금지를 2년 유예하고 임차인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이마저도 임차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5+5로 해서 10년의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 조례는 5+2로 5년간만 유예해주고 전대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를 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 사항들이 논의되기도 전에 지금 현재 충돌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충돌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로서는 또 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어길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이 상인들의 피해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되 그러니까 이에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 이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상생협의회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집니까? 네. 지난해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 간에 많은 갈등이 1년 이상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과 반동문 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 간의 협의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조례 개정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상생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70여일 이후 만에 상생협의회가 첫 회의를 출범하는 등 다소 늦게 진통 끝에 출발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생협의회는 시의원 3명 그리고 상가연합회 임원, 법인 임원 4명 그리고 시공무원 3명 그리고 관계 전문가 4명 총 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매달 한 번씩 정기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상생협의회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서 지금 실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생협의회가 뭐 좀 뒤늦게 출발한 점은 있긴 하지만은 늦게나마 이렇게 출범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상생협의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일단 원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상생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여기서 토대로 새로운 조례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안 생겼을 겁니다. 우선 큰 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큰 틀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생 방안을 기대해도 상인들이 원하는 그 기간 연장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생협의체에서 표면적으로는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라고 하지만 지하상가 그 특대위에서는 이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는 이 상생협의회에서 상위법 법률 사항 개정 건의도 지금 논의하자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법인 그 공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겠다. 건의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뿐이겠어요. 헌법 개정도 해달라고 건의하는 거야 자유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생협의회에서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내용이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 입장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대위에 관한 조율하는 문제도 좀 남아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특대위든 지하도상가 연합회든 상인들의 입장과 시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나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상위법령을 개정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전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은 사실상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법률 개정으로 위한 논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그걸 건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 건의에 관해서 유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국가의 재산을 그동안 운영을 했고 또 국가의 재산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지하상가 문제로 공유재산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국가재산 관리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이는 곧 국고 손실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의견 접근은 그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현재 일부 임차인들은 대상권 침해를 이유로 조례 개정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데요. 협의체라는 게 사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예 기간을 조정하려면 정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할 텐데 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협의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요? 상생협의회가 일단 강제력 일단 없어요. 그리고 정부와의 그리고 협의를 이끌어낸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천 지하도상가 전포주 대표 특별대책위원회, 소위 특대위가 지금 지난 2월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지금 계속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강경투쟁을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서로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특대위 간부 3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지금 법적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생협의회가 지금 뒤늦게 구성이 되고 첫 회의를 했지만 지금 난항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회 지하도상가 법인 임원 4명 중에 아까 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3명이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아직 후임자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한다?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 전에 정부 협의에 앞서서 일단 집안 단속, 내부 갈등 문제부터 푸는 것이 이제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의 협의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중앙정부하고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존에 자율 운영을 잘 했고 지하상가 연합회가 또 환경 개선 및 지하상가 발전에 그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인천시의 이런 갈등의 골이 깊은 걸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시정부도 비공식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유해관 일부 주종이 그 협의가 중앙정부하고 조만간 조금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그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의 그 협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풀어가는 키워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는 입법기관인 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지하도 상가 문제에 대한 총선 당선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관련 법안 개정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당선인들도 의혹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평의 신임 당선자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4선 의원이시고 한 분은 또 초선 의원이시라 믹싱이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지하상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는 정도이지 이 법령을 전체를 바꿔가는 네. 일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거다. 총선 당선자들이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들, 특히 뭐 부평이라든지 미추홀구, 중구 같은 경우에 있는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이 이번 21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충분히 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선자들 역시 이런 뭐 지역구 민 내지는 상인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를 지난 조례 과정 개정 과정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당시 뭐 부평이라든지 미추홀, 중구 소속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이 그 상인연합회 임차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강하게 대변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볼 때 강하게 뭐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유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구 다 또 지하도 상가 없는 지역도 물론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천을 제외한 다른 16개 광역 시도에서 그동안에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도 상가가 관리 운영돼 왔었거든요. 인천만 안 되고 있다가 17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 그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인천시 상인들의 입장을 과연 대변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 16개 시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인천시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한다? 그건 사실상 뭐 거의 희박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랄까요? 뭐 어디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그게 법 개정이 사실상 거의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거의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상생협의체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그 정도 해줄 역할 뿐이지 정도 하겠죠. 국회에서 법안을 바꿀 수 있다. 저도 이도영 소장님처럼 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상생협의체가 지난달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회의를 하기로 한 게 지난 15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열리지를 못했죠. 상인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인들이 잇따라 사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연합회 전 집행부에서 그 인천시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이뤄진 만큼 조례 개정이 불만으로 생긴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특대위라고 하는데 여기가 연합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 신임 지하상가 대표로 변경이 됐죠. 지금 옥현철 회장님이 되셨는데 조례 개정 불만으로 인한 지하상가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전 집행부의 그 반동문 이사장님이 자진 사임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상생협의체 위원들도 사퇴하게 된 것이고요. 그 앞으로 특대위와 현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상인들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될 거로는 전망되지만 네. 지금 특대위에서 일각에서는 상생협의체 자체를 없애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는 게 현실이라서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상생협의회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서 상인 측의 참여 자격을 법인 대표자에서 법인 추천자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상인 측 상생협의회 의원은
상인연합회 법인 임원으로 아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특대위가 지금 강하게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상생협의회에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자도 결정되지 지금 않은 상황이고요. 언제 또 후임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만 차일피일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생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상생협의회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상인연합회, 특대위가 참여하지 않는 상생협의회는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점을 사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조례에 담게 됐는데 과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상생협의회를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연합회 임원 범위를 확대해서 추천자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인 추천자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현 조례 13조에 보면 상가연합 임원이나 연합회 임원이 추천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네. 돼 있는데 굳이 뭐 조례를 변경해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생협의체에서 특대위에게 상생협의체로 들어오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생협의체가 정말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네, 이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의 경우는 사실 올해 말까지 운영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네. 상황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인천시와 상가연합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데 아까 괜찮다, 다행스러운 점이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만으로 이게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코너에 몰렸었죠. 인천 지하도상가라든지 부평 지하도상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전략적인 대응이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의회 운영 존속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개 성과를 낸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상생협의회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파행이 특대위 내지는 상가연합회 그 연합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행이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동력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이제 강대강 극한적 대결로 계속 다음 지방선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은 정말 해법이 없을까요? 일단 인천시가 손해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조례가 변경됐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전체 다 전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상생협의체 문 안에 정확하게 어떤 걸 협의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져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인천시 조례안의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뒤로 물러나는 방법, 그 방법이 해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 손해를 감내하는 방안밖에는 없다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1분여 남은 시간 동안 이 소장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천시가 손해를 감수할 것도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소통과 상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 합의안, 공통안을 13개 법인에 만들어낸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 임차인 측에서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박남춘 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하상가 조례가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